시보기 구호 하나 있지 않았어? 네. 네. 그거 한 번 하고서 시작하면서 자기 소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요. 자, 해봐. 제가 시보기 무한 이렇게 하면 낙찰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보기 무한 낙찰. 막 카메라 흔들고 난리났어. 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자. 우리 두원 씨부터 자기 시보기 이 얼굴 그동안에 음성은 들었지만 14기처럼 시보기에 누군지 몰라 하니까 이제 첫 방송 얼굴 나가는 거니까 인사 한마디 해요. 네. 네, 빨리 왜 이렇게 쫄았어? 이거 보고 해야지. 뭐 어떻게 소개를? 네, 나는 15기 이두원이라고 합니다. 네, IT 업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얘기해야지. 네. 방송 듣고도 누군지 궁금하잖아. 네. 똑바로 안 해? 네,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경매 공부도 경매 공부하려고 스파레주에 왔습니다. 됐어? 네. 하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15기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동신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올해 30살이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경매를 좀 제대로 배우고자 약간 먼 길을 돌아왔지만 네, 여기서 좀 제대로 배워서 돈을 좀 벌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보기 이호섭입니다. 나이는 37살이고요. 와이프보다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경매로 성공하고자 스파레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기 오장일입니다. 저는 IT 쪽에 QA 업무하고 있고요. 좀 크게 말 좀 해줘. 재테크를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인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이제 경매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재테크도 좀 해봤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좀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스파레주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레주 15기 김동준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 김동준입니다. 부산에서 왔고 이제 지금은 카페 알바를 하고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스파레주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그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박수. 지금 1층 로비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우리는 방송하잖아. 네. 그래서 카페에서 안 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갖고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여기 앉으면은 카메라가 흔들거려. 조심하겠습니다. 네. 잘도 빼야겠다. 그냥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내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뭘로 잡았냐면 스파레주 전 과정. 난 이렇게 공부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거든. 네. 나 얼마큼 쇳돈 빠지게 고생했는지 공부하면서 나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있다. 나 얼마큼 열심히 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OT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세조사 리포트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지난주부터 한 거? 오늘까지 제출인데 그걸 제출하면서 시세조사 했던 거를 리포트를 작성하고 나분합을 작성하고 또 제 나름대로 시세 분석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정말 타자 치다가 손이 아플 정도로 손이 저릴 정도로 타자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는. 몇 장이나 하는데? 지금 현재는 71페이지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표표장님께 보완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더 완성할 예정인데 네 그거 하면서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문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럼 나는 더 이렇게 되어 있다. 없어? 없는 거야? 저는 지금 보고서 65장인가? 막상 얼마 안 남았어. 네. 아직 살을 좀 붙이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양이 많아지면은 보는 사람이 되게 지루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또 양이 많아진다는 건 또 저희가 그만큼 또 부동산에 전화를 많이 하니까 스크립트가 이제 전화를 한 만큼 이렇게 쌓이는 쌓이겠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안 실자니 이제 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고서를 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쁘게 잘 써서 좀 보는 사람이 제대로 이제 한눈에 그 보고서의 이제 주제를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또 나는 장일 씨. 자기는 지난번에 몸을 좀 이렇게 틀어 이쪽 방향으로. 아니, 저 카메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몸을 이렇게 돌리면 그래 이렇게 서로 될것 이렇게 같아요. 네. 어려움 이렇게 편하게 다 잘 나오잖아.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주 동안은 이제 졸업 물건에 집중하려고 해서 이제 그 시세 조사 그전 2주 3주 동안 이제 시세 조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1회독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너무 멀 수도 있어. 목소리는 좀 가까이 와. 무릎을 조금 당겨봐봐 이렇게. 그냥 사장님처럼 다 네. 껴가지고 앉지 말고 무릎을 이렇게 무릎과 무릎을 맞대자고 이렇게. 그 자. 물건을 그 선택한다고 진짜 그 한 일주일 동안은 물건을 계속 보고 이제 또 그 토요일 날은 15기 또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선택한 물건들에 대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서울서? 네. 네, 협회에서. 서울서 협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선택한 물건이 어떻고 이거는 어떤 점에서 좋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그 물건에 대해서 보고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 그 서로 동기들끼리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도 그 전화 나부나부 시세 조사를 좀 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졸업 물건을 빌라로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제 그걸 접하다 보니까 그 좀 더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시세 조사도 해야 되고 좀 고려해야 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휴일도 끼어 있어가지고요. 휴일에는 현장 조사한다고 이제 한번 갔었어요. 다 같이? 아니요, 혼자서? 저는 이제 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갔었는데 어디에 있는 물건이에요? 인천에 있는 동네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네, 인천에 있는 건데 그래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보러 가는 거는 예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부동산 그 중개사한테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간 거 말고는 이제 처음 간 거거든요. 부동산에? 아니요, 그 물건을 보고 물건 현장을 보고? 그렇게 처음 보러 갔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이제 마음의 변화나 이게 그 새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새로운 감정 어떤 게 나오는 거야? 어때? 막 두근두근 막 이래? 아니면은? 일단은 그 시세조사 리포트를 쓸 때는 그러니까 그 지금 졸업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쓸 때는 그 부자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이제 나부나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수업에 수익률표도 받아서 수익률표도 이제 작성해보고 조사한 거 가지고 작성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이게 조작을 해봤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그 부동산 그 중개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인 사람 분들도 있고, 아니 뭐 그래도 그냥 잘 나가요 뭐 이런 그 긍정적인, 그래서 시세가 이제 그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내가 이게 손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너무 시세를 낮게 보면은 내가 낙찰을 못 받을 것 같고, 근데 또 내 돈을 처음으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부나부 스크립트의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거를 읽으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건가? 또 좋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거 좋은 건가? 잡아야지 이 생각도 하다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감정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그쪽 이제 가니까, 현장에 가니까 이게 그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현장의 분위기도 보니까 좀 약간 생각했던 거랑 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이나 회사 근처 위주로만 다니고 사람들 유동인구 보는 것도 맨날 비슷하게 보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게 새롭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좀 그 이 경매를 계속 하려면 뭐 주말에라도 주기적으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환경을 좀 경험을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우리 친구는 동준이는 뭐 했어? 직원 아닌가요? 새로운 직원. 아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알바하고 집에 가서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막히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의 한계가 왔다 해야 되나? 그냥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연하지 네. 미리. 막 금리 단어도 몰라서 막 수업 듣다 금리가 뭐지? 나이를 얘기해줘.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다. 22살입니다. 이제 막 제대. 그렇지. 갓 제대하고 해병대 제대를 했는데 아빠가 지금 공부하라고 디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이에 뭐 금리며 부동산 용어도 낯설 텐데 맞아, 얘기해봐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막 이래도 하는 방법도 막막한데 막 단어들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이게 막막한 게 심해서 좀 공부를 게을리한 기간이 있었어요, 중간에. 살짝 우울증이었었구나. 이제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나,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혼란스러웠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게. 잠깐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처음에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PT 스파레주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 말씀이 그냥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은 네, 21살에 시작한 이 나이가 지금 네. 입장에서 부럽잖아. 너무 부럽죠. 이 나이에 나는 이 나이에인지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저는 솔직히 조금 가까이 가서. 동준이가 너무 부러워요. 지금 2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경매를 알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37인데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빌딩 몇 채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22살 때 뭐 했어? 대학생이었죠. 대학생 한창 이제 그때 뭐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정신줄 놓고 놀았는데 이 친구를 보면은 지금 벌써 미래에 대한 생각이 딱 뚜렷하니까 솔직히 너무 좀 동생으로서 보면 좀 뿌듯하고 또 부산 또 같은 출신인데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고 해가지고 항상 제가 좀 응원하고 또 그때 또 경비 얘기를 제가 좀 꺼내면서 스파이즈 경비 예, 스파이즈에 또 입성을 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데 뒤에서 잘 가르쳐줘야 돼. 제가 좀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죠.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다? 한번 얘기해봐봐. 군대 있었습니다. 군대 있었어? 21살. 제가 21살에 이제 입대를 하고 23살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었고, 그치.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정신줄을 놓았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사경고가 2개였었거든요. 학사경고가 학사경고가 네, 2개였었어요. 오. 학교를 안 나가고 이제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남들은 이제 놀면은 그래도 학교는 다니면서 노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볼장 안 볼장 다 보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정신을 좀 차린 케이스여서 약간 동준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이가 30살이니까 저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제가 스파레주 이제 가입을 했다고 이제 채팅에서 이제 글을 남겼었는데 갑자기 이사님께서 제가 뭐 부산에 22살짜리 해병대 제대한 사람이라고 헷갈렸어. 네. 동준이 맞아요. 이러잖아. 뭐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기수 중에 22살짜리 이제 부산 출신의 이제 그것도 해병대 출신의 친구가 한 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던 걸 이제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맨 처음으로 이제 들었었고 이제 또 와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저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는 되게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나이 때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은 관심도 없고 네 그렇죠. 부모가 또 가라 한다고 가지도 네. 않잖아. 네, 원래 그리고 물가에 이제 망아지를 데리고 가도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굉장히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치. 저희 동기 다른 분들도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동준이 물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에 오긴 하는데 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했었을 거 맞아요.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우리 저기 동준이 방송을 듣고 어떤 엄마도 자기 아들 넣었는데 걔는 21살이야. 정말 졌어. 밀렸어. 최연소인가요? 걔가 최연소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최연소 아닌가요? 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닌가요? 그치, 지금 대기하고 있는 네, 거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몇 기예요? 그 친구가 18기인가? 아마 18기면 내년 아니에요? 내년 1월달생이지. 그러면 22살이니까 똑같은 거. 오! 역시 남자예요. 어? 남자. 남자. 군대 안 갔다. 그치, 군대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아예. 그러면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겼네 이겼어. 일단 요즘은 이겼어. 이겼어. 불렀어. 요즘은 이렇게 또 부모들이 나도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게 좀 그렇잖아. 나의 부모들도 나한테 좀 길을 좀 안내해 줬으면 내가 좀 더 길을 잘 갔을 텐데 그렇잖아, 그지? 근데 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 길이 좋다고 또 정해서 또 이 길을 가봐라고 또 이렇게 해주지도 못해. 부모 입장에서 아는 그림이 이만큼이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이 그림이 잘 알지 못하니까 자식한테도 추천도 못하고 보통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는 나이가 뭐 30대 가까이 오면 조금 말까 하다가 그러다가 30대 중반 넘으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 시작하잖아,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지금 30대 후반이라서. 30대 후반이라서. 중반. 그럼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볼까? 우리 스파레주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생각해서 나는 진짜 살면서 이런 고민 때문에 경매를 선택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실패 경험이 많아요. 네. 주식은 안 해봤는데 뭐뭐 해봤어? 뭐 펀드, 펀드? 보험, 코인, 연금 보험 같은 거 비트코인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네. 최근 일이네 그럼? 그렇죠. 알겠네. 제가 사실 협회에서 얘기 안 했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네요. 진짜 이거 협회장님께 혼날까 얘기 안 했거든요. 동신이 다 얘기했는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딱 입 닫고 있다가 고백해. 네, 코인으로도 돈을 많이 날려보고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날려보고
펀드나 뭐 보험 들어갔던 것도 전부 다 날린 거예요. 근데 펀드는 아니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막 돈 벌지 않았어? 똥물에 들어가면 나중에 끝물에 제가 들어갔어요. 아니 왜 끝물에 들어가? 하려면 유행 탈 때 딱 타야지.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날리고 보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협회 스파레주 교육을 들으면서 보험을 다 해지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험이 몇 개나 있었는데? 보험 한 3개 정도 있었죠. 그걸 다 해지를 하고 지금 보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연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넣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 실비보험. 보니까 이 연금 뭐 내가 건물 사서 연금 타먹으면 되지 그거를 나라에 넣어가지고 타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교육 받으면서. 그래서 저도 전세도 뺐어요. 전세를 살다가도. 월세로? 네, 월세 돌려버렸어요. 전세금 확보해가지고 그 물건 투자 투자금을 쪽으로 가려고. 돌리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협회라는 스파레주가 있어가지고 저 자신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또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속성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고 쳤는데 우리 소희 씨가 가만히 있었어? 저희 와이프요. 사모님. 실명 그런. 와이프 아무래도 나중에 이 방송 볼 건데 와이프 워낙 마음이 넓어요. 또 이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정말 와이프 저 잘 만났죠. 네. 갑자기 방송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아부용 멘트로.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경매 신청했다. 또 다른 사람.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름만 이제 되면은 알만한 회사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연봉은 꽤 괜찮지만 이게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되게 만약에 이제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무슨 줄이 끝나?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15년 남았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 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애가 한참 돈 달라고 아빠 나 학원 가야 해, 학원비 내다 이렇게 하면서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그렇게 이제 수입원이 끊기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이제 입지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다 또 재수없이 되게 오래 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그것만큼 또 재앙이 없는 거잖아요. 내 요즘 수중에 100세를 넘어가잖아. 내 수중에 돈은 없는데 내가 돈 쓸 일은 이제 더 앞으로 더 많은데 그 이제 돈 써야 할 일을 내 능력으로 이제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게 전 좀 많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저도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주식이니 이런 거 다 해봤었고 돈 다 까먹고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각도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준비를 했었어요. 협회장님이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게 집을 깔고 앉아 있지 말고 그걸로 이제 뭐 전세도 살지 말고 그냥 월세를 살아라. 아니면 이제 전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그걸로 뭐 전세를 살던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 전세를 이제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이제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대출을 이제 왕창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을 했던 게 좀 그 돈으로 주식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는 있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미친놈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 나가도 되나요? 괜찮아. 아니 그래서 이제 야 그래도 좀 무서웠지만은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협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이제 다른 각도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주식으로 간 거지. 네, 그래서 벌기도 벌었어요, 사실은. 벌었으니까 이제 야, 내가 진짜 남의 돈을 써서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교만했었던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돈도 좀 따보고 잃어보니까 이제 돈의 그 소중함을 되게 알게 되더라고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긴 했지만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도 또 다른 학원에 갔었다가 네, 거기서 또 이제 한 두 아까 달이랑 그 얘기. 네, 80만 원 정도 이제 날리고 다시 이제 스파레주에 와서 제대로 이제 경매 기술을 배우고 있음에 좀 많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는 조금 약간 80만 원이나 잃어버리고 80만 원도 사실 좀 큰 돈이잖아요. 그치. 네, 큰 돈이고 두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썼다는 게 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 두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뭐 바로 뭐 만약에 등록을 했었다면은 여기 15기 분들도 못 못 만났을 만났지. 거고.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잘 만족을 까먹었네. 하고 있습니다. 잘 까먹지는 80만 원 잘 까먹고서 80만 원 쓰지 않고 두 달 있다가 들어와도 되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그지?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치. 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또 이게 또 소중하지 않아? 만약에 네.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하면은 현재 있는 게 또 고맙지가 않지. 네. 그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80만 원 아까 괜찮아. 네. 여기는 500이잖아. 저는 되게 이른 나이에 굉장히 적은 수업료를 내고 조금 이제 인생의 큰 방향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네는 얼마 까먹었어? 우리 저요? 두현 씨. 여기도 좀 단위로 치면 되게 크죠. 얼굴 좀 나와봐. 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응. 정확한 금액. 저희 중에는 최고. 네. 날린 돈 탑이야? 예. 진짜요? 저는 날렸다고 얘기는 생각하지 경험, 않고요. 경험. 경험. 왜냐면 저도 예전에 예전부터 주식을 한 거는 사실 뭐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거의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을 했었고 사실은 뭐 최근 이전까지는 사실 버는 축이었어요. 저도 거의 몇 년간은.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시드가 늘고 뭔가 뭐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저도 뭔가 경매를 생각하게 된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뭐 약간 동생과도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약간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점이냐면은 중국으로 이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한국에서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으면서 뭐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받고 다닌다 하더라도 제가 이게 평생 혹은 뭐 몇 년간의 그러니까 예상 소득을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뭐 한 50살 되면 얼마가 모일 것 같다. 60살 되면 얼마가 모일 것 같다. 이런 거를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물가 뭐 상승률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뭔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실 연봉이라는 것은 뭐 늘어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규격화돼 있는 면이 있고 사실 그게 중국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보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둘째로는 제가 사실은 저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은 저도 한국에서 그냥 대출을 최대한 끼지 않고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받은 데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있는데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한 2, 3년 지났을 때 제가 이게 갔어? 네이버 부동산을 봤죠.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지금 요즘에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되게 폭등했잖아요. 그 이전 얘기예요. 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았지만은 뭐 그거 못지않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쫓아가니까 저기가 네, 있고 네, 그렇죠. 또 쫓아가니까 또 저기가 있는 거야? 뭐 한편으로는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벌었으면 더 뭔가 격차가 훨씬 더 커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확실히 깨달았죠. 이건 내가 노동소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저는 뭐 경매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아 중국에서 있었구나. 저는 뭐 계속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죠. 왜냐면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더 계속 다른 방면으로 계속 더 유튜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매가 제가 생각하는 뭐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또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뭔가 종합적으로 경매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예, 맞아.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협회도 이제 그 제 친구 우연한계도 알게 되고 저 협회를 찾아왔죠. 경매는 확실히 그 부동산에서는 선물 세트야. 네. 종합 선물 세트. 저렴하지. 잘 고르면은 그냥 주워가지. 그지?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아까 맞아 대표님 그 신당동 물건 그 설명했을 때 네. 우리 호섭 씨 저 앉아가지고 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러던데 뭘 보고 그게 깜짝 놀랐어? 시세 차익을 어. 6억을 보셨다는 얘기에 8억짜리를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예, 요새 저희가 물건들을 이제 검색하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껏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을 한 15에서 20 정도, 많으면 20 정도를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협회장님께 드린 거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보시는 물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가장 그래서 여쭤봐서 그 물건이 나온 거야? 여쭤봤을 때 100%? 저는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0% 이러길래 100%나 보시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최소? 여기 그 포스트 있잖아요. 아우라 대표님한테 아우라 있거든요. 역시 대단하다. 한 번 더 제대로 잘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 그 책에서도 보고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 네 여러 번 이제 들었었고 어쨌든 오늘 수업에서도 들으면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4-5번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감이 안 왔어? 약간 좀 꿈 같은 그런 이제 얘기인 거예요. 대표님 막 농담조로 이제 정전이 뭐 2-3번 와가지고 3천을 썼는데 아까 오늘 그 얘기. 네, 15분 동안 실어증 왔었다고.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 분명히 이제 3천만 원이랑 실어증 얘기를 하실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방송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막상 이제 눈앞에서 이제 실제 본인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에 그냥 들었었던 때랑 생각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다른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 잠깐 해줘.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위해서 아까 그 신당동 물건에 대해서 살짝 대표님. 신당동이요? 아까. 그럼 이제 우리 동신이가. 동신이가. 여러분들은 네, 거기 신당역 가까이. 네, 신당역에 굉장히 이제 낡은 한 전용 17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물건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병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볼 때 이제 협회장님은 그걸 좀 주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시세 조사를 해서 처음에 이제 최초 그렇게 시세 조사를 했었던 게 2억 1,100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억 1,100만 원을 이제 썼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갑자기 정전이 이제 났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시고 와서 다시 이제 쓰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전기가 이렇게 탁 나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장님이 문득 드시는 게 이게 뭔가 이제 자연에서 신내림 비슷하게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나간 거야? 내가 너무 이 메시지를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3천만 원을 더 써서 2억 4,100만 원이죠. 너무 아마. 갖고 싶은 물건이라서 네, 너무 이제 이거를 반드시 주어야만 하니까 이게 그냥 대충 계산만 해도 8억 5천 정도인데 뭐 2억 1,100만 원에 쓰나 2억 4,100만 원에 쓰나 3천만 원 차이로 어쨌든 시세 차익이 거의 한 2배, 3배 가까이 나는 물건인 거니까 이건 주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차순위가 2억 800만 원. 그러니까 2억 1천 썼으면은 네, 2억 1,100을 썼었으면은 협회장님 표현으로는 이제 접전지에서 300 차이로 이제 막 팔다리 막 잘려 나가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은 거지. 네, 받을 뻔했었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3천만 원 높여서 안 써도 낙찰을 건데. 받았으면은 저는 한 하루 종일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15분 만에 멘탈을 회복하셨다는 말을 듣고 야, 진짜 고수는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이제 협회에서 강조하는 훈련들 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스파리주에서 가리키는 게 자기가 20년을 해오면서 터득한 논리와 자기의 실무 경험 네. 이런 거 갖다가 다 응축해 놓은 게 스파이더에서 풀어주는 거잖아. 그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이래독이라는 거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물건을 보자마자 돈 되는 물건을 쫙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답이 없잖아. 물건 많이 보면서 근데 어차피는 거기에다 또 어떤 내용이 막 첨삭이 되긴 하지만 그지? 뭐 보지 않고서 능력이 개발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물건을 봐도 이걸 왜 사냐 이런 생각들밖에 안 들었었던 물건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이렇게 대충 계산기만 두들겨도 야, 이거 이 정도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그런 느낌은. 그 생각으로 고른 물건이 지금 부산에 쓰레기장이에요. 부산에 2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쓰레기장이라뇨? 네. 우량 물건이지. 우리 말로는 우량 물건인 거고 남들이 얘기할 때는 아유 이거 살 데가 못 되네라고 판단하는 거고. 정확히 소재지를 밝힐 수는 없지. 없지만 네. 이제 단독 주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고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고 부모님이 부산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조사 다니고 네, 현장 조사를 가셨는데 2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1층에 이제 사람이 안 살아서 방치된 지 거의 2년이 좀 넘어서 완전히 이제 벽에 금 다 갈라지고 폐가? 벽지 다 뜯어지고 흉가처럼 되어 네, 있죠. 천장에 막 구멍 뚫려 있고 그런데 또 2층에는 사람이 이제 또 살고 있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전엔 저는 그냥 부자마인드 책도 읽고 협회 방송도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틈틈이 이제 듣고 하면서 야, 그래도 나는 이 내용들이 거부감 없이 난 다 이해가 돼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흡수되어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 이 닥치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 마음이 진짜 너무 이제 오락가락 이게 되게 이제 심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야 이거 수리비 얼마나 오지? 이 생각밖에 이제 안 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표정이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안 좋았구나. 네. 고민이 많았어. 네, 막 옆에서는 그거 리모델링으로 안 되고 그거 지금 쓰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막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옆에서 우리 홍섭 씨가 그랬지. 연장 지르느라고. 아니 반장님이. 반장님이. 반장님이 이거 수리 이거 그냥 뭐 대충 하면은 나중에 돈 더 많이 든다고 이거 철거시키고 새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서 아 그래서 네 조금 더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 뼈대는 남기고 살을 쉴 수 있어요. 약간 아직도 되게 마음 수련이 당연하지만 내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구나 그치.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제 하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초보자인데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넌 이미 고수 이렇게 되는 거지. 중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모아져서 추스러지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도 한편으로 이제 다행인 거는 야, 분명히 이게 아무리 그 경쟁률이 이제 단독 주택이니까 낮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현장 조사를 이제 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아마 했을 거니까
네. 아, 정말 이제 경쟁자가 적긴 적겠구나 이런 생각은 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어떤 거 찾으세요? 반장님 지금 촬영하러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구나. 함께 하고 싶어요. 이쪽 너무 함께 하고. 반장님은 식사 준비하는 걸로. 아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당동 물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협회 사무실에 오게 되면 우리 네. 그 건물도 그러잖아. 어때 그 건물 보면서? 솔직히 얘기해봐.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저 그 처음에 협회 왔을 때 다음 지도를 보면서 이제 대한공경매사 협회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위치가 이제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드뷰를 확인했어? 네 공천 아니야 로드뷰로 확인을 하지 이렇게, 않고 제가 그때 또 다른 짓을 하다가 원래 공천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제 신림역에서 내려서 조금 조금 이제 막 더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아 협회가 어디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지도랑. 이상하다 여기 지도에 잘못 등록되어 있나 하고 이제 다시 가보니까 건물을 보고 네 조금 이제 깜짝 놀랐었죠. 제 머릿속에 이제 그 협회의 협회는 막 이미지랑 빌딩으로 막 이렇게. 네 거기 뭐야 성공 사례 책에도 이제 그 좋은 빌딩 사례가 나와 있어서 제 머릿속에서는 그 이제 빌딩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제 한 10층 정도 되는 네, 그런 번듯한 그런 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외관을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쾌적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외관은 조금 손보시는 게 좋죠. 그 외관을 근데 네. 그것도 대표님이 1억을 1돈 주고 산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경매 나왔을 때 경쟁자가 많았어. 우리 밑에 층에 있는 사람도 입찰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그 물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거기도 지분이 너무 넓어. 거기가 그 건물의 대주주잖아. 지분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그 협회 유튜브 사실 콘텐츠도 되게 많고 성공 사례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아니 건물 이제 한번 찾아가 볼까라고 찾아갔었을 때 건물 외관을 보고 좀 실망을 할까봐 네 그냥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안에는 되게 좋아요. 한번 놀러 한번 와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물 가지고 흉 봤어? 그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카톡으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외관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부 깔끔하고 특히 저희가 스터디룸을 지하를 쓰잖아요. 지하 너무 좋아요. 스터디 홍보합니다. 지하 너무 좋아요.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시세 차익이 지금 장난 아니고 그거 자체 얼마 정도? 거기가 지금 평당 가격이 그게 지금 5천? 4천? 5천? 5천, 네. 5천 정도 그 정도 갈 거고 거기가 지금 평수가 굉장히 넓고 지금 옆에 계속 건너편에도 지금 빌딩 들어서잖아. 되게 크잖아요. 굉장히 이제 크죠, 그죠? 봉천동 제가 원래 주시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식하던? 주시하던 예의주시하던? 네, 예의주시.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까 신당동 물건, 네. 그다음에 봉천동 물건, 네. 그다음에 스파레주,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도 굉장히 큰 거지만 이 세 개가 금액이 굉장히 우량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천동 그 건물 외관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낡았잖아요, 네. 그죠? 낡았지만 싸게 사서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12억에 15억인가 이렇게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금액이 엄청나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도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부시기가 이제 멋이게 하니까는 이제 대표님은 보일러집도 살고 가발집도 살고 그렇지. 가발집도 있고 뭐 법무사 법무사도 사무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밑에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 게 6억 7천에 이거 샀거든. 아까 우리 동신 씨의 물건 그거는
상태 양호. 진짜요? 방송 들었어요. 이 건물에 처음에 왔을 때 이 건물 선택한 이유는 딱 안에 들어오니까 오래돼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비어져 있었잖아. 그죠? 이 건물도 주식하다가 그분이 가셨어. 주식으로 망하셨어. 그분도. 그러니까 이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대. 건물주도 주식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을 파가지고 앙카라고 하더만 깊이 있게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막 공을 쳐가지고 박는 걸 갖다가 앙카라고 하더만 앙카를 해가지고 건물 딱 튼튼하게 그냥 지진 나도 끄떡 없을 정도로 건물 튼튼하게 지은 거야. 그러니까 돈 모은 걸 갖다가 평생 모은 걸 갖다가 거기다 다 투자를 했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출은 깼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자도 잘 내고 사업도 잘 번창했었는데 주식으로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눈이 가가지고 이제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안타깝지.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6억 7천 이렇게 사가지고 저번에 그 감정가가 17억 이렇게 18억 이렇게 18억 17억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어제구나. 어제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와가지고 지금 그 전화를 했더니 이쪽에 있는 부동산이래. 그래서 혹시 이게 파실 생각 있냐고 전화가 왔어. 스파레주를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누가 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말에만 모이잖아. 가기가 맨날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 건물이라고. 거기 사용 안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팔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물어왔더라고. 그러면서 파실 의향이 없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게 이렇게 물었더니 기숙사나 뭐 그 공장에 그 사람들 그 기숙사용이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모텔 또 운영하든지 뭐 이런 용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 주실 건데 하고 던졌다가 금액을 이제 처음에는 낮게 부를 거 아니야. 낮더러 자꾸 얼마에 넣을 생각이니 먼저 던지라 하더라고. 당신부터 던지라고. 먼저 제시를 해야죠. 팔 생각이 없는데 먼저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20억 주면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세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 그냥 끊었거든. 그런 것처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세 차익도 이 물건은 상당히 크지, 그지? 우리 6억 7천에 샀으니까 근처에 있는 게 현재 시세가 뭐 13억, 14억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또 지분이 넓잖아. 평수도 엄청 넓고 건물도 크고 더 비싸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교육관을 사용하니까 좋지. 여기서 벌어들이는 그 어떤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3대 우량 물건 중에 이제 봉천동 건물, 신당동 물건, 스파레주. 그 정도로 이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아까 신당동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안 판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차순위 금액도 외우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신당역에서 바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코앞이야. 옆에도 지금 20층짜리 빌딩 들어서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이 딱 되길 원하지. 바로 옆에 같이 대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최고의. 근데 그렇게 돈 되는 물건을 대표님이 그 물건을 할 때 교육생들한테도 해가지고 거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 차익을 보고 지금 묵묵히 딱 기다리잖아 하고 이거를 막 그 물건 하나에 연연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연연하신 분이 있는 걸 봤어. 시 차익이 그렇게 큰데도 당장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넘겼어. 그 지하 그 대표님 해줬던 물건을.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안타깝다. 근데 우리 교육생이 그거를 그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이신데 대표님이 추천해줘서 이거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싹 가져갔어요. 그분은 박아놓고 기다리고 계셔. 대표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도 보면 마인드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면 막 휘청휘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딱 버팅기면서 그냥 뭐 기다리지 뭐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큰 돈을 올 테고
안 그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바로 버리면은 돈이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각자 자기 물건 하나씩 골랐는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살짝 설명해봐. 나는 이런 걸 원해서 이런 물건을 한번 골랐다. 과제로. 저는 지금 완벽히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개인 사정이 몇 개 중에 골랐어? 몇 개? 선별사항이야?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놨죠. 경매하면서 이제 그 짠돌이 표 이제 하나씩 이제 일단 뭐 세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일단 가조사한 대로 그냥 별표 매겨가면서 담아놨고 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이제 보강해야 되는 상황. 보강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 장혜 씨는 가까이 와서. 저는 원래 처음에는 2주 전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상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상가를 해가지고 상가 시세 조사를 좀 해서 이제 하나 그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상가를 처음에 한 월요일, 화요일, 한 수요일까지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일단 졸업 물건이니까 오늘 이후에 낙찰되는 것들만 이렇게 쫙 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래도 카드시는 안 보고 빨리 봐야 되니까 빨리 봐가지고 다 봤어요. 상가를 다 봤는데 경매에 나온 상가를 다 봤다는 얘기인 거지? 예, 상가 쪽은 거의 다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보는 눈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그래도 뭐 임차인이 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뭐 그 보섭이 형이나 뭐 다른 동기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 뭐 비슷한 보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고 골라놓은 물건들이 다 네. 장바구니가 비슷한 거야?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막상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제 물건이 단점이 보이고 이제 안 좋은 게 보여서 그러다가 마음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서 근데 제가 그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15기는 이제 졸업 물건을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골라달라고 이제 보섭이 형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낙찰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더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니 좋은 물건보다는 좀 더 그 처음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수익률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경매를 한번 해보고 이제 좀 그래도 명도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법원 가서 이제 한번 또 써보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해보고 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늘려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상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네. 다 똑같은 거지. 상가나 뭐 우리 교생들 보면은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다가구금을 가져가는 교생들 있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상가는 좀 더 낫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래도 빌라나 이렇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빌라를 또 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 모이니까 토요일 전까지는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봐가지고 한 좀 추려가지고 가서 얘기해 보다가 뭐 괜찮아 보여서 이제 진행 중이야?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시세 조사도 하고 이래독도 하고 했지만 좀 약간 제가 낙찰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하니까 뭐 그냥 1억 하네, 2억 하네,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숫자지만 마음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 좀 느껴지는데 이제 내가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에도 그 고민이나 이제 그 협회장님이 부자마인드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든 이제 그 고민들이 다 나와? 예, 제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생각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그래도 이제 진짜 받으려면은 좀 그러니까 낙찰가를 부정적으로 시세를 부정적으로 봐서 낙찰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금액으로 낙찰 못 받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높게 하자니 이제 또 이런 요즘 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심한데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이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리포트 위주로 이제 관심 물건이나 리포트 위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협회장님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의 고민들은 해결했어? 그러니까 머리로 해결했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돼? 네. 아직 훈련이 좀 많이 덜 돼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번데기처럼 한 껍질 한 껍질 벗어 나오면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세조사 훈련을 너무 이렇게 좀 대충 했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 그것도 하나의 반성이다, 그죠? 그리고 좀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하면서도 교육을 그러니까 경매 교육하는 시간을 따로 나누고 제가 업무하는 시간을 따로 나누면서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야근할 때까지는 이제 회사 일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협회장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집중을 하지만 그 집중하는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듣기 훈련하듯이 진짜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가지고 좀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도 좀 더 그러니까 회사 일에 집중을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에 집중을 하지만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제 머리 자체나 제 그걸 바꾸면서 훈련을 해야지 이게 좀 빨리 발전하지. 이게 경매 시간을 따로 나누고 회사 업무 시간을 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해서는 좀 한계가 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는 게 점심시간 짬 나면은 바로 물건 보면서 물건 괜찮냐 안 괜찮네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게 누구나 다 직장인이잖아. 직장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다 바쁘잖아. 근데 시간을 빼가지고 물건을 고르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언제 빠져? 그지? 맞아요. 그지?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뭐 애기들 있으면 잠깐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잠깐 TV 보고 뉴스 보고 하다 보면은 밤 10시, 11시 내일 생각해서 자야 되잖아. 그지? 자야 되고. 그러고 주말 하려고 하면 주말에 또 일 생겨서 뭐 결혼식이다, 집안의 행사다, 그지? 가족과 함께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미뤄지거든. 그러니까 그 미뤄지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실력이 좋으면 점심시간 30분, 밥 먹고 30분 짬났을 때 물건 하나 좋은 거 없나 하고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좀 추려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 넣어놓고 지금이야 다 보지만 조건 넣어놓고 보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보면서 착착 던져서 정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원하는 건 그거. 이렇게 그래서 짬짬이 경매 언제든지. 지금은 저희가 초 단계니까 아무래도 그 경지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강제적으로나마 자기가 자기 시간을 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레주 들어오고 나서 점심에 이제 원래 밥을 먹었었는데 그냥 그 주스 하나로 때우고 저는 이제 주스 한 잔 마시면은 한 2분 3분이면 끝나니까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 밥 먹으러 가고 이제 회사 컴퓨터로 이제 키왕짱 켜고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조금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왠지 내가 이거 경매를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이 봐서 내 물건 채갈까봐 그런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예요. 처음은 하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찍힐까봐 이제 얘는 회사에 일하러 왔는데 이런 거나 관심 기웃기웃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좋은 걸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그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엔 점심시간에는 아이패드로 이제 몰래 이제 사람들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막 물건 보고 부동산에 좀 전화 좀 하고 그 시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마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이 없고 점심 시간에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일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에서 네 협회장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다 한 8시간 10시간씩 이제 남의 일 해줬으면은 집에 오면은 이제 자신의 일을 해야지. 그게 진짜 남의 종으로 한 절반 살고 주인으로서 이제 절반 정도를 살아야지 직장인이 그나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남의 일 해놓고 힘들다고 그냥 쉬고 자고 하면은 그냥 종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울림이 있었어? 깨달음 비슷한 거를 좀 많이 얻으면서 나는 왜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되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스파레주에 와서 그냥 경매 기술만 이제 배운 게 아니라 네, 배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자세나 그런 생각을 교정하는데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 많이 생각이 들었겠다. 네, 받았어요. 가면 우리가 스파이주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스파이주 오기 전까 우리 동신 씨처럼 생각이 아예 바뀌어 버렸잖아.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한번 해볼까? 나는 이랬던데 우리 호섭 씨? 가까이 와. 네. 뭐 이렇게 거만하게 뭐 고물주 된 것처럼. 꼭 건물주가 될 건데. 곧 건물주. 겸손해. 스파레주를 오기 전에 대표님하고 이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내상을 입고 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과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치. 했었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물건 제가 한다든지 뭐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이유를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일주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사람이 그냥 나태해지는 거야. 이거 뭐 아무도 내가 감시 안 하잖아. 체크 안 하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태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냥 그렇게 단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스파레주 와서 느꼈던 부분은 강제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끼리 막 서로 야 우리 이거 오늘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나? 밤에 잠을 안 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명문대 갔을 거라는 둥.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여기 스파레주 와서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동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모든 게 제 인생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배웠던 기술들을 쓰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기분 좋음이 있어요. 기분 좋음. 그리고 다른 데도 막 접목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게 너무 좋고 예,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실천만 제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실천이 흔들릴 때는 또 보충학습 있잖아. 한 달에 2번. 네네. 질문 조금 더 하면 되잖아. 요새 살짝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의기소침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대표님도 설명이 너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 가면 그냥 요 하나 질문하게 되면은 저 얘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쏙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대표님도 좀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면 질문이 엮여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디테일하셔. 그렇지?
근데 그런 점이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비유와 예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좀 이해가 많이 잘 되죠. 다른 학원이나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야. 끝 이거거든요. 그래? 네, 저는 경험자니까. 근데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네. 써놓으신 이게 교재나 책이나 이런 것들 여러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범인이 이제 이야기가 그냥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고차원적이어서. 네, 고차원적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그 협회장님이 너무 이게 뛰어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질문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고 이게 그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게 저희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경매 공부도 처음이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진짜 협회장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범인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직장에서 일하던 이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협회장님 생각과는 다른 이제 그런 생각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표님이 우리 교육생들의 현재 수준을 보면서 그래도 항상 화자의 입장을 대놓고 사시잖아. 저 친구의 화자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니까 저 질문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저 질문이 나와서 그 질문만 가지고도 그 친구의 이렇게 발전 속도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니까 질문만 가지고도 누가 이런지 뭔데 많이 질문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이 성장해서 이 정도 질문하는 거 보면 생각이 좀 많아진 거야 막 이게 판단하시더라고. 대단하죠. 하여튼 통찰력이라는 게 가끔은 피곤해. 너무 통찰력이 많아서 교육생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게 네. 되게 뭐랄까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엄청 약간 영어하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나름의 세대에 비해서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약간 좀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번에 킹왕짱 옥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뭐 비전공자들이 알 수 없는 뭐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또 뭐 약간 진짜 대화했을 때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을 되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잘 해주시고 게다가 또 약간 유머스럽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사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사실은 딱딱하면 사실 잠 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스파레주 하면서 제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아침에 7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거의 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뭐 정신력이 뛰어나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아마 진짜 수업 많이 졸렸으면은 저 많이 졸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앞자리에 앉아서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초보자에 맞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건 정말 되게 좋은 뭔가 초보자들한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 이해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잘 가르치는 선생의 몫이지, 그지? 맞아. 우리 젊은 친구 곧 회사에 이제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물건 골랐어? 우리 동준이는 막바지에 골랐는데 이제 고르고 막 시세조사하고 이제 리포트도 쓸 참에 이제 면접을 보고 붙어가지고 약간 그 물건은 약간 마음이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약간 마음이 떠났어요. 이제 김해? 약간 골라는 놨는데 막 그거를 열중해서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어떻게 할까 막 그 생각에 그거에 더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첫 사회생활이니까. 그렇지. 첫발이지 첫발. 첫발을 협회에서 첫발을 디디면 많은 거를 좀 배우게 되긴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생에서 입장에서 듣는 거와 또 이제 밑에서 대표님한테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게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그거를 좀 양질로 딱 받아들이면은 흡수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확 발전이 크겠지, 그지?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렇게 내가 첫발 내디면서 멘토를 만난다는 것도 어린 시절에, 그지? 큰 복이죠. 큰 복이지. 영광이지. 그렇지.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웠네요. 그렇지. 그치만 이제 혼날각오도 딱 해야 되고. 나도 울었어. 그것 때문에 계속 나도 긴장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다독. 어제 안절부절하면서 술잔 필 때마다 저 군대 다시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얘가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 김병장님 왜 이러시지? 얘는 나이 어리니까 나 대표님이 또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큰 그림이니까 어려워서 이제 그럴 건데 그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냥 솔직하게 항상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그지? 가고 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흡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일 때는 흡수가 잘 되잖아.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흡수가 더 잘 안 돼.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나간다. 귀가 두 개인 이유죠. 그치.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쏙 나가고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가. 그래. 그러니 힘들긴 하지. 그지? 그래도 참 재밌어. 재밌고 행복하고. 자, 그러면은 누가 가장 입찰이 빨라? 어쨌든 샘플 물건 이제 졸업과제 물건 고른 것 중에 누가 우리 이 15기에서는 1등 먹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네. 날짜가 누가 빨라? 제 거는 일단 내일 모레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게 유찰이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 아마 날짜로 보면 언제지? 잠시만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15일 아니면 22일. 근데 아마 22일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집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22일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우리 호섭 씨는? 저는 날짜를 공개하기는 그렇고 넷째 주에 있습니다. 10월 넷째 넷째 주? 주. 아. 네, 지금 시세 조사는 제가 나름 자신 있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협회장님께 좀 컨펌을 좀 받고 예,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좀 자신 있습니다. 우리 장현 씨는? 아직은 저는 좀 더 보강해야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낙찰 받아갖고 삭바따로 방송 출연하는 그지? 할 수 있을까요? 성공 낙찰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은 기분 좋지, 그지? 같이 막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조사해주고 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거니까. 이게 진짜 제일 저희가 스프라이즈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모여가지고 서로 물건 토의하고 봐주고 전화 한 통에서 2통 정도를 해주기를 했었어요. 서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섭이 형이 뭐 들어가는 물건이 있다 하면은 나눠가지고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산다 판다 이런 전화를 해줘서 형 시세조사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 주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확실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빨리 흡수가 수집이 돼? 됐어요. 네. 그치? 너무 좋았어요. 그게. 혼자 하면 10통 이상 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분산시켜가지고 분산시켜서 그리고 전화를 들어보면은 저 혼자서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할 때랑 이 형이나 이 누님은 전화 통화를 이런 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뽑아내는구나 하고 시나리오도 다 네, 그게 또 나한테 이제 적용이 돼서 내가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변형시켜 볼까 이렇게도 되고 상당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파레주가 이게 동기가 있다는 게 동기가 그죠? 대표님한테 큰 그림으로 배우고 동기들한테 같이 또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이게 진짜 그게 최고. 최고? 진짜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 힘든 용어라든지 낯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뭐랄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같이 사실 일반 회사를 다니면은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치. 예. 근데 이렇게 처음에 뭔가 같은 경매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듯이 할 수 있는 같은 주제로 뭐 깊이 있게 혹은 뭐 다양한 연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은 기술하고 하는 게 이게 저희는 느낌이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우리는 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서로 서포트하고 이런 게 되게 든든하고 되게 좋아요. 이게. 솔직히 사회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맞아요. 지금 현재는 저는 스파레즈 15기 모임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목적이 같은. 그치. 네.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맞아. 네. 평생을 살면서 평생을 일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치?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경매라는 건 그거를 위해서 또 모여진 사람들이잖아. 뭉쳐진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네. 목적이 똑같잖아. 방향이 맞아요. 똑같고. 네. 하고 허심탄회하게 막 경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그러고 얘기하면 바로 반응이 오면서 맞아요. 서로가 이야기가 나눠지고. 네. 이게 스파레주의 힘인지도 모르겠다. 맞아. 스파레주의 힘. 스파레즈 힘.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좀 사실은 이런 모임들이 뭐랄까 되게 급속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되게 와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왜냐면 저 회사 동기들이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협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너네 미래야. 금방 와야 되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저는 아니까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그 오래 가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있는 날은 내가 먼 일을 다 빼서라도 모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있어서 빼고 먼 일이 있어서 빼고 이러다 보면 이게 스스로 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맞아. 그것도 이렇게 신경 쓴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 힘들진 거잖아. 맞아요.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거덕하는 거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고민을 되게 많이 나눠가지고요. 9월 1일씩 지금 현재는 무조건 만나기로 했고. 돈 미겨. 안 나오면은 벌금 딱 미겨가지고. 아까 협회장님이 이게 너의 미래야 했을 때 솔직히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오기가 딱 생겨서 오기는 딱 끌고 갑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고 예, 우리 동기들도 지금 너무 친하고 너무 사이가 너무 좋아요. 다 그래.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다 친해.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 또 이제 각자의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마음이 딱 뭉치게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거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소금쟁이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오니까. 하니까 소금쟁이들도 오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지. 안 빠지고 이날은 무조건 난 소금쟁이 간다라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고 갔다가 안 갔다가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2, 3개월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또 딴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못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하다 보면은 내가 발전이 없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왕 뭉친 거 하나로 가는 거를 갖다가 끈끈하게 결속력을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구호 하나 정하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읍시다. 오케이. 네, 구호함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구호를 똘똘 뭉치는 구호를 하나 만들어봐. 뭉치면 살고 이거야? 흩어지면 죽는다. 원래 우리 구호로 구호로? 원래 구호 원래 구호 짜먹는 아니지? 그 시계에 있는 그 구호 얘기하는 거야? 네, 저희는 따로 있어? 아니 시작할 때 우리 했잖아요. 네, 자, 그거 그럼 첫 주에 만든 거예요. 그거 해서 마무리 짓자고. 자, 해봐. 자 15기 무한 낙찰!